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2회 부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거, 입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구자. 자, 입구자가 들어간 것 중에서 이제 요거, 입구자, 지금 입구자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적,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고적, 고적지를 방문한다. 그때 이제 적자는 발자취죠, 이게 발자취. 그옛 발자취.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그 옛날 문화를 보여주는 건물이나 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자취를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 얘기죠. 네. 그 발자취니까 우선 발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족자죠. 원래는 발족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이제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사회기거든.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사회기고, 이게. 그래서 요 입구자는 뭐냐면 복숭아뼈를 가리킨다 그래요, 보통. 이제 복숭아뼈. 그래서 이제 옥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건 복숭아뼈고, 요거는 그 밑에 이제 발의 모양을 본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옥편의 설명이고, 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입구자는 뭐냐면은 천원지방. 땅에 있는 물상을 갖다가 말할 때는 방형이라죠, 이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일이 해가지고 반드시 길이가 같은 한 쌍, 두 개를 한 쌍으로 하는 그 그림이 이제 방형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한자가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은 절대로 동그라미란 글자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한자 자체가 이 땅에 있는 형상을 위주로 한 거거든요, 이게. 형상. 그래서 한자를 갖다 상형문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상이나 상형이나 이제 같은 거죠. 이제 생긴 모양을 이제 본뜬 거. 그 생긴 모양을 본떴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땅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는 형상이 본래 없어요. 무형인데, 후궁인데 무슨 형상이 있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땅에서 해당이 돼요. 그럼 땅에 있는 거는 방향이라 이게. 원형이란 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동그라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 이 구자를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땅의 형상을 가리킨 거라 이게. 지일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거죠. 이게. 그것이 요거는 머물 지자, 그칠 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머물지, 그칠지. 요거하고 이제 같다고 그랬는데 요건 뭐냐면은 요건 점칠복자예요. 전복자 이게.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건 삐침별이고 요거는 요건 이제 지탱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한일자와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요것도 점칠복자고 그 똑같이 점을 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사실은요. 점을 친다. 그리고 요거는 세우고 가른다. 요거는 삐쳐서 갈라준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 발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점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발이 점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발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걷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발이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녀? 이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점치는 거, 점 보는 거. 점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부분을 말한 거예요. 한 점, 두 점, 전체를 점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차지할 점이라죠. 이게 불려요. 이렇게 쓰면은 점령하다, 차지하다.
내가 10개 중에서 한 개를 차지하고 두 개를 차지하고 몇 개를 차지하느냐. 그걸 알아보는 게 점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점친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온전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10%에 지나지 않는 건지 20%에 지나지 않는 건지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그 결코 나쁜 행위는 아닌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좀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어쨌건 이 팔족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요거 요게 역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할 때 이 역자를 써요. 또 역이야죠, 이게 또. 근데 이게 어디에 뭘 형상 뭘 그린 거냐면은 사람의 겨드랑이를 그린 거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역자는 사람의 겨드랑이를 뜻하는 지사문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겨드랑이, 그다음에 발하고 겨드랑이 전부 다 뭡니까? 겨드랑이도 이게 숨어 있는 거고 발도 드러난 게 아니거든 이게. 맨 밑에서 뭔가 도와주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은 그 무언가가 남기고 간 표시나 그 자리를 갖다가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겨드랑이, 또 발자취 이런 거. 그게 전부 다 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남기고 간 표시나 자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흔적을 말한다. 흔적이나 자취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발족자가 붙으니까 발자취적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적할 때도 요 적자를 쓰고 보적할 때도 요 적자를 쓰고 예? 그, 자, 발자취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자취. 요게 발자취는 밑에 있는 거고 겨드랑이 요거는 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그 남긴 표시, 사치 같은 거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발자취적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고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고시라고 있어요. 고시. 이것도 이제 자주 쓰는 거죠. 이제 고시 기념을 한다. 뭐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건 이제 드물 히자죠. 드물다. 우리가 색깔을 서방의 색깔은 흰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방의 색깔은 푸르다. 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요건 청색이고 요건 백색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희다는 말이 본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드물대에서 온 겁니다. 이게 드물다. 그 드물다는 게 바로 이 드물 희자 이게 지금 요게 지금 그래서 흰색 이 시가 드물 희자하고 이제 발음이 같아서 이제 물론 그렇게도 말하겠지만은 이 희다는 흰색이 뭐냐면은 모든 걸 다 벗어버린 거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 즉 열매를 가리키는 거죠. 모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매우 드물어요. 그런 경제에 이른다는 거는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시다는 말이 이 고희의 시자, 이 드물 시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요 시자를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벼화자잖아요. 벼화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시자잖아요. 이게 이제 발할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할 때 그 시자가 요 희자예요. 발할 시자. 근데 바란다는 걸 왜 이렇게 썼느냐? 바란다는 걸. 근데 위에 이렇게 보세요. 위에
X자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섯 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이게 포자죠, 이게. 이게 펼포자죠. 펼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포교한다 할 때 이 포자를 쓰죠. 또 덕을 펼치는 걸 포덕이다 할 때도 요 포자를 쓰는 거고. 예. 근데 그 포자를 보니까 다섯 오자, 그 다음에 펼포자 합해서 바랄시라고 이제 그 뜻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게 결국 뭘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 우선 다섯 개를 펼쳐야 돼. 이게. 그리고 이 펼칠 포자를 보니까 뭐냐면은,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줄을 잡자죠. 요 한일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수건건이라 그래요. 수건. 근데 그 위에다가 한일자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삼직이래요. 세 개의 일이 하나 된 그 일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라, 이게. 그걸 이렇게 크게 이제 감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줄을 짭이라. 둘러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비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비유자를 빼버리고 크게 뭔가 이렇게 둘러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렇게 삐침배를 하면은 이게 펼포자 또는 배 있잖아요, 배. 배포자. 뭐 이제 여러 가지 배를 이렇게 펼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 펼칠 건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섯 오자를 하면 이게 바로 희자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숫자 5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숫자가 뭐가 들어가죠? 한일자가 들어가고 한일자에서 이게 밑으로 세운 거죠. 이렇게 여기도 역시 숫자가 들어가요. 이게. 근데 핵심이 뭐냐면 다섯이에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걸 여기 다섯 오라 했잖아요. 다 서게 되는 걸 바란다. 그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희망이 있다면은 내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내 스스로 다 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래서 다섯 오자를 이렇게 한 거고 그걸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내가 다 펼쳐야 돼. 그게 내가 바라는 대상이다.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내 속에 있는 다섯 개를 다 펼쳐야 돼.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다섯 개가 뭐냐? 왜 다섯을 이렇게 했냐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다섯 개, 양 다섯 개. 그 결국 이것도 10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그 5라는 숫자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4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2하고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4는 금이고 1은 수고 금생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은 목이고 2는 화고 목생화다. 그 금생수 목생화.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오의 능력을 지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금생수 목생화. 뭐 다른 그 상생도 있지만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지금. 금수목화. 금수목화에다가 여기 오가 터니까 오행이 다 들어간 거거든. 그게. 그 오라는 숫자는 상생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상극을 통해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상생의 법칙부터 깨닫는 게 다 서게 하는 비결이다. 내가 다 서는 비결이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5개가 되는 걸 펼치는 걸, 그 오행을 펼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행을 펼치는 걸, 여기에 펼칠 퍼자니까 펼치는 걸, 그게 우리의 바람이다. 그런 의미가 이 발을 히자 속에 들어있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고희는 70살을 말한 거죠. 이게. 그럼 70은 7 곱하기 10인데 7이 온전해지는 상태죠. 이게. 요거는 뭐 다 아실 거 아닙니까? 7이라는 숫자는 가장 밝은 숫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1 더하기 6, 2 더하기 5, 3 더하기 4.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더라. 천, 지, 인이 밝아지는 상징이 7이에요. 그냥 밝다, 밝음의 상징이다.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 하늘도 6을 통해서 밝아지는 거고, 그 하늘이 밝아지려면 6을 만나야 돼. 반드시. 땅이 밝아지려면 5를 만나야 돼. 사람이 밝아지려면 반드시 4를 만나야 돼. 이 세 가지 의미를 갖다 제대로 알 적에 7의 뜻을 갖다가 아는 거죠.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 건 아주 정밀해요. 막연하게 밝다. 그럼 해가 밝은 거, 또 빛이 밝은 거,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정도에 머물러요. 근데 이 7은 본래 1과 2, 3, 천지인이 한꺼번에 다 밝아지는 걸 가리킨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숫자 시간에 또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숫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8이 되는 것도 쭉 있고, 9가 되는 경우도 쭉 있고, 그렇게 세세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자가 들어가는 거 회고라는 게 있죠, 이제. 고, 옛날에 갖다가, 이거는 품을 회자잖아요. 옛날을 품는다. 옛날을 품는다. 그 얘기 뭐냐면, 옛 것을 회고한다. 다시 돌이켜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 글자는 마음심이었죠, 이게. 마음심자가 붓으로 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게. 참고로 마음심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여기다 점을 하나 찍은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요건데 하나 둘 3핵입니다. 원래 3핵인데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마음심이 돼요. 그럼 요걸 빼버려도 이게 글자예요. 이게 여기 무슨 글자냐면은 김씨, 이씨 한데 성을 말한 거죠. 이게 성씨, 점이다. 이게 점자입니다. 점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마음심자예요. 성씨에다가 점을 하나 찍는 거. 그게 마음이다. 이것도 좀 새로운 거죠. 그럼 성씨 점을 보세요. 이렇게. 사실 이게 음과 양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음과 양을 이게 숨긴 거죠. 이게 숨을 은자니까 이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반드시 음과 양과 그 중성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가운데에 점이 없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가운데 점을 하나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적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걸 마음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운데 요게 점추라 그랬죠, 요게. 점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여기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이게 성시점이라고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왜 이렇게 썼느냐, 마음 숫자를 왜 이렇게 썼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원리에 각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마음 심자에다가 그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게 품을 회자예요, 원래가. 요게. 근데 왜 마음 심을 하면 마음에다 품는다는 얘기지. 마음 심자를 없애버리면 그냥 품는 거예요, 그게. 요게. 그리고 품는 걸 요렇게 품을 회자 요렇게 썼어요. 요게 본래 요게 어디 난 거냐? 금문이라는 그 문자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회자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옷 의자가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대기 이게 맨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거 요거하고 한 대 합하면은 옷 의자가 되는 거라 그랬죠. 맨 밑에하고 맨 위에 합한 거. 그러면 옷 의자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 안에 이 그물망자 이게 그물망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 뭐냐면 예, 물이 이렇게 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요게 물수자라 그래요, 요게. 물수자인데 이게 물수자예요, 지금은. 그리고 요게 그물망인데 그물망은 눈목자 이렇게 눕힌 거예요. 음. 그래서 똑바로 세우면 사람의 눈을 가리킨 거고, 그걸 이렇게 눕히면은 그 금을 거기 잡는 금을 그 눈을 말한 거예요. 똑같은 눈입니다. 눈인데 세우냐 눕히느냐에 따라서 짐승을 잡는 눈이냐 사람의 눈이냐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지죠. 그 눈하고 그다음에 요건 눈물을 말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오도이자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 회자를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 사실 잘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잖아요. 이게. 자, 옷의 크게 옷의 이렇게 나누고 그 속에다가 눈물을 흘리는 눈. 그걸 이렇게 그려요. 이- 도대체 이게 왜 품을회라고 하게 되었느냐? 그죠? 무슨 눈물을 가슴에 묻고 있다. 그걸 그린 문자입니다, 이게 지금. 눈물을 가슴에 묻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은 남한테 내 슬픔을 갖다가 내 속에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가슴에다 슬픔을 품고 있다. 그래서 품을 회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마음 심자, 소전 그 문자에서는 거기다 마음 심자 이렇게 딱 같이 합하니까 마음에 품는다. 감정을 품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아, 자, 옷의는 뭐냐면 꾸미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꾸미는데, 자, 뭘 꾸미느냐 보니까 그 속에다가 자, 눈물을 흘리는 그 상태를 갖다가 이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데 뭘 꾸미는 거냐. 눈물을 흘릴 만큼 어떤 감정을 내 속에 담고 있는 것 같다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품을 회라고 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마음 심자를 더하면은 마음속에 품었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 이렇게 그 뜻을 알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반짝 공부를 하면 재미도 있고 잊혀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구자가 들어가는 것 그 중에서 이제 이 구자에다가 요거 합하면은 두드릴 고라래요. 요게 이제 옛날에 그 우리가 청나라한테 이제 그 나라를 뺏긴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한산성에서 우리 이제 저 조선시대 임금이